안녕하십니까. 평택전남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무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됐네요. 10시 55분인데요.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후에 갑자기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4일 무료 야간 방송이고요. 특징주 그리고 또 추천주 시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룽투코리아를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가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플레이위드 네, 엄청나게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룽투코리아가 또 비슷하게 우리가 해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그 제대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단기에 이런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랬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룽투코리아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보면은 2015년에 한번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6, 17, 18 이렇게 지수가 갈 때도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추세적으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쭉 이쪽에서 좀 물량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툭 이게 치고 나오는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6,500원 이렇게 이하로 오면은 6,500원, 5,900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왔다 그랬을 때는 분할 매수 해가지고 더 하락하면 손절 10% 하는 거고요. 좀 강하게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30% 이상 좀 한번 끌고 가보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50% 이상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종목들의 성향 자체가 한번 가면은 좀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 흐름이 좋고요. 조정받으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LB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많이 빠졌죠. HLB는 임상 실패 소식으로 급락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약주들이 약하죠. 그런 상황에서 악재까지 발생한 종목이라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보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소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반등을 노려본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들어갔다가 갑자기 저만가라도 간다 그랬을 때는 계속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무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주 추천주 리뷰는 역시 인버스인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죠. 보면은 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이제 이 인버스를 6,000원, 6,050원에 추천해가지고 이 위에서 한번 털었어요. 여기서 한번 털고 이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털고 여기서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없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없애고 지금 7,000원 아래니까 대충 1차 매수하고 또 빠지면 100원 단위로 2, 3차 이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혹시 변수 발생해가지고 더 빠지면 그 정도까지도 보자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인버스 없는 분들은 좀 반드시 확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추세적으로 어차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자, 둘 다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했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을 보면은 수요일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수요일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화요일까지 좀 크게 빠졌어요. 보시면은, 자, 해외 증시가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죠. 일본이네요. 예,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빠졌고,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 크게 빠졌어요. 중국 시장이 급락했어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그대로 화요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도 화요일까지 많이 빠졌죠. 월요일 심하게 빠졌고요. 화요일. 월요일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어요. 수급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요일 보시면은, 저 이제 월요일에 보면서 놀랬던 게, 역시 그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자, 해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 어떻습니까? 버텼죠? 또 제가 약간 좀 헷갈리고 있네요. 자, 금요일에 미국도 살짝 빠졌는데 버텼어요. 근데 이게 역사상 최고점 근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못 가니까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자, 중국이 월요일에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좋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월요일에 크게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그대로 여파가 이어진 겁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월요일에 약간 금요일에 약간 빠졌었고요.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월요일에 약간 빠졌어요. 근데 이 월요일 장중에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좋지 않은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과 중국 시장의 어떤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흐름에 의해서 화요일까지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월요일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화요일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피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보합권이었었고요. 또 개인들이 약간 매수해주는 그 정도의 흐름,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한국 시장은 쭉 빠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월요일에 급락 여파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월요일의 흐름이 그대로 화요일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쭉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게 수급적으로 정상적인 수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추세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선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은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단기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수급적인 흐름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매수하던 흐름이 5월 초부터 꺾였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한머니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뭐 제대로 외국인들이 이걸 추세적으로 보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자, 수급 흐름을 보면은 12월부터 코스피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수급의 어떤 그 영양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역시 지금 시장 상황이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수급이 그리고 이전에 지수가 하락할 때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이 역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들어왔던 이 수급은 하모니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랬었죠. MSCI 지수의 포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번 주에 좀 밀렸었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역사상 최고가를 갖지 않습니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뭐 간접적으로는 뭐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결국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 따라서 좀 반등이 나왔고 중요한 게 단기적인 수급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번 주가 만기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흐름은 만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수급을 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역시 그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수가 화요일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일에 버티고 목금 특히 목요일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뻥 이렇게 나온 것이죠. 지난주에 이번 주 지수를 예상을 했을 때 초반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이후부터는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워낙 그 초반에 해외 증시라든지 이쪽 그 수급적인 쪽에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밀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반등이 나오고 밀릴 것인가 아니면 밀리면은 만기일 정도에 한번 좀 그 수요일 이후에 튀어줄 가능성도 있다. 만기일에 오히려 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밀리니까 만기일에 결국은 튀는 흐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어쨌든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밀릴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해외 증시 그리고 또 전기전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전기전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참 재밌죠. 이게 반도체 쪽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서 이유를 붙여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단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세적인 흐름은 거의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이렇게 좀 바라가는 모습은 가능해도 자, 지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약하죠.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더라도 전기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수가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는 거예요. 네. 대형주들이 훨씬 약하죠. 다른 대형주들이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약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가 꺾였을 때는 확실히 확 꺾일 가능성이 높죠. 전기전자는 결국 삼성전자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한국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산업의 흐름 자체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주식시장이 선반영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월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향후의 사태도 선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본 쪽하고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뭐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판결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아베가 보복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면도 커요. 우리가 이제 IMF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사건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도 뭐 정치적으로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죠. 과거에 그 뭐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정치가 잠들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한국의 어떤 산업의 추세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이게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흐름을 거의 굳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자, 주식시장 측면인데요. 외국인들이랑 뭐 기관은 외국인들한테 비교가 안 되죠. 외국인들은 정말 그 분석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밀한 분석을 하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선물 매수세에 의한 반등 정도, 버티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지수대는 2100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2110, 많이 넘어가면 20도 가능할 텐데요. 이 정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2100선 정도, 근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 뭐 크게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의 고점 부분에 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크게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수 흐름으로 보면은 어쨌든 조금 더 반등은 가능합니다. 매수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여기가 거의 최고점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고점은 찍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100선 근처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근처에 왔죠. 이 정도는 가능하고 근데 그 이후에 수요일 이후부터의 흐름은 또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 추세는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뭐 초반에 다음 주에 좀 버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추세적으로 좋을 상황이 아니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을 상황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은 거 그런 거 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뭐 간다고 해도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 같은 경우에 뭐 눌림목 준 종목들 좀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관련주들 눌림목 준 종목들 공략해보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관련주들 많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일본 관련주들 대충 모아놨는데도 동진생명캠부터 뭐 가스텔바자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부터 뭐 오른쪽에 이렇게 많죠. 예, 다들 잘 한번 보시고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좀 모아 보시고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G 일본 관련주 그 정도만 좀 그 종목 골라 가지고 확실한 눌림목 준 종목들 공략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다음 주 초반은 좀 버티고 소폭 반등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후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